뵀더니 겁나 반가워요, 여러분. 네. 잠깐 동안 못 뵀는데도 여러분 그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닭살이야. 네. 거짓부렁. 네. 이게 벌써부터 이게 뭐가 안 맞아, 지금. 네, 오늘도 변함없이 전루나와 세속 오빠의 월드머니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정치평론가 문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루나가 모범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저도 절대 나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시죠? 아니 왜 갑자기 찔려서? 네. 바로 천공님 예 인사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요즘 들어 이렇게 살이 내려서 걱정이에요. 네, 저희 그 살천지 만찬당에서는 살 빠지면 퇴출당할 수가 있는데. 아우 최초로 교주가 퇴출당하는. 네, 예. 왜 이렇게 살이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늘 고민이 많습니다. 살 때문에? 아니 그냥 이 국제 정치와 그 국제 정세가 하루하루가 그냥 살얼음판 같아가지고 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날 뻔했다라는 생각을 아는 게 식자우환이다. 네. 먹는 게 우환이 아니고 아는 게 병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진짜 그걸 뭐라 그랬죠? 단순하게 이제 중국 얘기 정도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끼어들면서 미국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아베가 설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구촌이 다 내 한마당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국제가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나의 바운더리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뭐 하나 마음에 들게 하는 놈이 없네요. 이렇게 세상에 또라이가 많은 줄 알았으면 세상 살기 참 각박했을 것 같아. 누군가는 송 작가님을 보고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자체가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는 시드니님께서 아유 전루나 오늘따라 더 예쁘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보영님도 오늘따라 예쁘다고. 예, 고맙습니다. 근데 피부색이 어쩜 이렇게 칙칙한 정도가 타이가 나냐? 너무 조명을 지금 문하나한테만 몰아준 거 아니야? 이거 대박. 원래 피부색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걸 어떡해요. 진짜? 예. 똑같잖아 팔뚝은. 뭐라는 거야. 이게 좀 아니야? 입은 눈이 시력이 같네. 안경이 맛이 같네. 노안이군요. 네. 좋은 안과 하나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운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힘을 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힘내고 살자고 특별한 PPL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 짜잔. 짜잔. 네. 드디어 이제 파켓몰이 하다 이제 식품몰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놀라운 식품 산삼입니다. 오. 도라지 아니고요. 당귀뿌리 아닙니다. 산삼입니다. 요게 이제 그 천양삼이라고요. 그 재배한 산삼이에요. 진짜로 산삼이고 요렇게 보여도 여기 5년근입니다, 여러분. 산속에서 이제 그 산삼 재배하는 10만이 분께서 이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시는데 6년 키우고 나서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수확을 하는 과정 중에 요 잔뿌리가 끊어지거나 모양이 좀 못생긴 삼들은 이 판매 가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일단 일명 파찌지. 모양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맛이나 영양은 똑같은데 모양이 나빠서 나온 파찌들이에요. 파찌. 요게 정상적으로 나오면 10만원 이상 가거든. 사냥삼으로. 근데 요거를 파찌로 해갖고 구입을 하게 되면요. 300g이면 요런 거 한 30뿌리가 좀 넘습니다. 근으로 따지니까. 300g에 31,000원에.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이 시즌 상품입니다, 여러분. 아니, 영양가는 똑같은데, 모양이 뭐가 중요해. 네. 이게 이제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몸에도 좋아야 되지만, 계속 들고 있어요. 네. 몸에도 좋아야 되지만, 보기에도 좋아야 이걸 상품으로 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훌륭한, 산에서 키운 천연 산양삼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시즌 가격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보실 줄 아는 분은 이걸 빼자. 네, 케이스 빼. 딱 이렇게. 이거 뇌두만 보셔도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이 뇌두를 세보면 절대 5년근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게 진짜 키운 자연산 삶이잖아요. 가격은 둘째치고, 이 자연산 삶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맞아요. 특히 여름에 보양식들 많이 하시는 이유가 날씨 더워지면 기운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맞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철근처럼 씹어먹고 떡볶이처럼 씹어먹고 방송 중에 얼마만큼 기운이 나는지는 여러분한테 어구야. 생태 실험 해드리려고.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마요. 괜히 퀄리티 떨어져 보이잖아요. 약장수처럼 얘기하면. 뭐야. 근데 이건요,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이 만들어갖고 하는 이 무허가 제품이 아니고, 실제로, 산림청에다 등록이 돼 있는 정식 농장에서 키워낸 산양삼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먹냐면요. 이거 말린 거 아니고요. 이거 물에 그냥 흙만 씻어내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또는 우유나 꿀 같은 거 넣고 갈아서 드셔도 되고, 또는 얘를 넣고 꿀에 재워가지고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차로 드셔도 되고, 또는 얘를 넣고 씻어가지고 넣고 당금주로 드셔도 되고,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게 근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30뿌리 갈 수도 있고 뭐 40뿌리 갈 수도 있고 10뿌리 갈 수도 있어요. 300g 기준하면 31,000원, 600g이면 거기에 26,000원을 보태면 되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90g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47,000원을 보태면 돼요. 그러니까 90g짜리를 하게, 요게 90g이거든요. 요게 90g인데, 90g을 하게 되면 78,000원에 이만큼을 사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지금 78,000원인데. 이거를, 진짜로 담궈서, 저는 생식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제가 옛날부터 이게, 중국에 있을 때부터, 삼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때는 국내에서는 너무 쌌는데 중국에서는 너무 흔한 게 백두산 산삼이었어. 그래서 여기서 10만원씩 하는 거를 거기에서 그 당시 돈으로 우리 돈으로 1,000원, 1,500원에 사 먹었는데 이게 지금 한 뿌리 1,000원 정도 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산양삼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그 재배한 산양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인삼 제품들 보면요. 배양근이라고 써져 있어, 원료를 보면. 배양근. 배양근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배양근은 실제 흙에서 키운 게 아니라 산삼을 일부 세포를 채취해가지고 배양액 안에서 복제를 해갖고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흙이나 공기는 맡아본 적도 없으면서 수경 재배식으로 플라스크 안에서 계속 뿌리만 자라나는 게 배양근이거든요. 그거는 성분은 산삼 성분이라고 하지만 진짜 자연이 갖고 있는 약효 성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원래 제가 산삼 먹을 때 배울 때는요, 물에도 씻지 말라 그랬어. 이 산삼에 묻어있는 풀 자체, 그러니까 흙 자체도 약효가 있다고 했거든. 엄마, 얘 흙 먹어. 그래서 진짜 이렇게 흙 묻은 채로 씹어 먹었어요, 저는. 흙만 털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과가 놀랍냐면요. 내가 중국에서 산삼을 먹은 바람에 등남을 해가지고 급기야 지금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큰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막은 밝힐 수 없지만 아무튼 삼은 꼭 먹어줘야 돼요. 특히 여름철 같이 기온이 떨어지고 이제 그 체온 발산으로 해서 몸 안에 내열이 부족해지는, 기가 허해지는 이 시기 때는 꼭 드셔보길 원합니다. 이게 네, 살생하지 마시고 삼 드세요. 이게 훨씬 더 싸게 치인다니까. 근데 이거 있잖아요. 이 삼 드시고 또 주문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팥지잖아. 수확기가 끝나버리면 그렇네. 네, 앞으로 많이 팔아야 일주일에서 열흘이면은 아마 제가 끝나요. 그러니까 보관돼서 올라오는 거를 이렇게 정비해갖고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거 그 뒤에다 공 하나 붙여도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MD가 진짜 바보야. 내가 들어온 가격에다가 거기에다가 똑같은 프로테이지만 붙여갖고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런 시즌 대박 상품을 말도 안 되는 가격. 이게 78,000원이 말이 돼, 이게? 이게 다 진짜 산에서 6년 동안 키운 삼인데, 네, 계속 들고 계세요.
산에서 키운 거, 산에서.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인삼밭 같은 거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보통 평지나 그냥 일반 밭에서 키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횡성의 깊은 산 속에서 키웠대요. 그러니까 이게 흙이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속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이렇게 자연 환경에서 자라는 삶들이 약성분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반 밭에서 키운 인삼에 들어있지 않은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생선을 못 드시는 분은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술을 담그시거나 이거 900g 한 뿌리 넣고 인삼주 담그셔가지고 한 6개월 있다 드세요. 대부분 분들이 술을 갖다가 오래 묵히면 좋다고 막 몇십 년씩 묵히시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술은 담아 놨을 때가 이제 그 출시 연도고요. 나온 다음에 6개월 안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약재들을 담근 술들도 보통 6개월이나 1년 안에 개봉을 하셔야지 그 이상이 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산화돼서. 네. 송 작가님 한테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경희님께서 무난하님 다 드세요 하셨는데 이거 혹시 삼이 열이 많은 사람이나 혈압이 있는 사람은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사포닌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사람의 차이가 커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 삼 안에 있는 성분은 사포닌을 주성분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그 오해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지노세이드라 그래서 삼 안에는 사포닌 이외에도 수백 가지 성분. 진세노사이드. 진세노사이드. 뭐라 그랬는데? 지노세이드라 그랬구나. 네. 진세노사이드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들이 사포닌보다 훨씬 좋은 게 많다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삼을 드시면 본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서 섭취되는 양이 달라요. 먹는 데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드시고 탈날 정도 되면 벌써 몸에서 거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은 그 삼을 복용량을 줄여서 드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양삼 같은 경우는 워낙 사이즈가 작고 이게 이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거 탈날만큼 이게 반응할 만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탈날만큼 많이 먹으려면은 요걸 한 100배 정도 먹어야지 탈이 나실걸요? 제가 요거를 오늘 방송하는 2시간 동안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이야? 네. 자, 네. 지금 파켓몰에 있어요. 파켓몰에 있어요, 여러분. 파켓몰에 가셔가지고 선택이 가능해요. 뭐 15뿌리, 그다음에 뭐 30뿌리, 그다음에 90뿌리까지 있는 그 최고까지 다 고르실 수 있으니까 선택해서 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통통하다. 네. 방금 문자가 하나 더 왔는데요. 네. 네. 방송 기념으로 5,000원 타임 세일까지 하고 있다고. 여기에 추가 5,000원 할인이. 진짜? 여러분 빨리 가서 사세요. 2시간 안에. 네, 네. 이거 빨리 가서 사시면 방송할 동안. 방송할 동안만 뭐야 오픈 기념이라고 5,000원 내렸대. 5,000원 내렸대요. 네. 얼른. 예. 저도 이거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 보내드려요. 다 못 먹겠네. 아니 다 드시고 저는 주문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네, 엄마 부산에 계시니까 어차피 저 주문해서 택배 시킬 거예요. 네, 오늘은 러시아 해킹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 28일에 독일 외무부가 연방의회를 상대로 한 러시아 측의 해킹 공격 의혹과 관련해서 세르게이 네차예프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러시아가 해킹을 했음이 확인됐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 독일 외무부는 지난달 5일에 러시아 국적의 드미트리 바딘이라는 사람이 독일 연방의회를 해킹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 그러면서 EU 사이버 범죄 제재법에 의거해서 이 책임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3일 연방 하원 연설에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솔직히 나를 아프겠다. 나는 매일 러시아와 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해킹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참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 굉장히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건데 독일과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 연결 사업도 하고 있고 서로 굉장히 밀착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너 안 봐 할 수가 없는 상황임에도 계속해서 러시아가 이런 식의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메르켈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참 이렇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의회를 해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니 무슨 뭐 독일 대통령궁을 했다든지 뭐 연방은행을 했다든지 뭐 이러면 수익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의회를 굳이 왜 해킹을 할까? 뭐 궁금한 게 있다고? 의회는 다 정보 공개되잖아. 어차피. 근데 이 연방하원 IT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는데 이게 사실 언제적 일이냐면은 2015년 5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게 연방하원을 해킹했다라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가장 러시아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일 뿐 러시아 측이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독일 측에 행위를 했다라는 걸 증거를 못 잡다가 증거를 잡은 케이스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역 사무실 메일 계정을 또 해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의 개인 정보라든지 그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러시아 쪽으로 흘러 들어갔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급 정보는 없겠지만 어떤 개인이라든지 그 주변의 정보들이 좀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16GB 규모의 이메일이 외국 서버로 흘러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동안 당시 연방정부가 IT 시스템을 가동하지 못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딘이라는 사람은 2016년 미국 대선에 또 해킹 혐의가 있어서 수배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뒤를 봐야 돼요. 이 배후를 봐야 돼요.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정찰총국에서 이런 행위들을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번에 공식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말이죠.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끔 해킹이라 그러는 농협 해킹도 있었고, 뭐, 발전소 해킹도 있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해킹이라는 게 그 중앙 서버에 다 연결돼 있는 부서라야 이게 가능한 건데, 내부 서버에 있는 걸 해킹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해킹이 아니라 침입이지. 침입. 정보를 훔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빼갖고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일상적인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에 연결돼 있는 수준의 정보 이외에는 해킹을 할 수 없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 사무실 같은 경우에야 어제 사무실 홈페이지 열어놨을 거고 대외적으로 이메일 주고 받으니까 이메일 해킹하는 거 해킹하면 비밀번호만 해킹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 예들은 뭐 숱하게 많아요. 저도 몇 번 비밀번호 도용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시기에 이거를 문제를 삼느냐라는 부분인 거지. 네. 저는 이게 러시아와 독일 간에 일종의 외교적인 암투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독일이 러시아에게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류의 뉴스를 흘리면서 러시아 비난 대상에 올려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러시아를 지금 비난하고자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G7에 독일이 참가하지 않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법적으로 참가하기로 한 것이 일종의 거기에 관련된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올해 의장국이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호주, 한국, 인도에 참여를 요청을 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로 무력 병합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고 그 당시 G8이었다가 퇴출당했거든요. 그렇죠. 퇴출당하면서 근데 지난해 G7 정상회의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러시아를 끼워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유럽의 국가라든지 G7 회원국들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덜덜덜 말하고 러시아 노 이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G7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새로운 회원국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나머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다 그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초청 형식으로 이 네 나라를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 얘기가 또 나온 거죠. 아무튼 유럽에 있어서의 그
러시아의 영향은 광고 켜시고요. 한국 켜져 있는데요. 음. 네. 러시아의 영향은 늘 언제나 이제 불가분 불가원. 가까이 하긴 좀 그렇고, 멀리 하긴 무섭고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제 나토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 러시아의 강력한 그 군사력을 제재해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나토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기에는 유력이 돈도 없고, 힘도 없어. 미국이 안 도와줄 것 같으면. 그래서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도 이걸 찜찜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득권을 어느 정도 쥐고 있었던 영국이나 독일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이런 판에 끼어드는 걸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이번 G7에는 독일도 안 간다고 했는데 러시아가 버젓이 들어가고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 이제 이게 다음번부터는 이제 G11이 됐든 G12가 됐든 어찌 됐거나 계속 러시아가 끼어서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과거, 그러니까 2015년, 16년도에 있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이제와 우리가 증거를 찾았다라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국가다라고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뉴스를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실패. 전혀 이슈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러시아 해킹은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는 너무 일상화된 일이에요. 미국은 뭐 그런 거 안 당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더 이상 이게 러시아의 행보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는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건 모두가 다 알아. 하긴 그러네. 상습범이니까. 상습범이니까 모두가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유럽의 각각의 대통령 선거, 총선까지 다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프랑스의 마린 르펜 같은 경우 이제 극우 정당의 대표인데 지난번 프랑스 대선에서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제 결선 투표에서 붙었던 마린 르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거 비용의 일부를 러시아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너무 친근해 그 정도면. 근데 이게 그 마린 르펜이 얘기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극우 단체들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가 수천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선거 이슈를 퍼뜨린단 말이죠. 퍼뜨리는데 그래서 유럽에서 가짜 뉴스를 뭐 24시간, 48시간 안에 지우지 않으면 그 뉴스가 게재된 소셜 미디어 그룹을 또는 회사, 기업을 처벌하겠다라는 법까지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요 얘기가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최근 한 2달 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세요. 4월이나 5월 사이에 네이버나 자기 갖고 있던 아이디들을 해킹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러시아에서 해킹을 당해요. 옛날에는 중국에 무슨 중국 연변 쪽에 있는 IT 업자 북한 사람들이 해킹을 해갖고 우리 일반 서민들 그 계정을 털어가지고 아이디 털어가고 예금 털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한 2달 전부터 러시아가 이걸 막 털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털어간 주체를 추적을 해보면 러시아에 있는 무슨 IT 업체 회사명이 나온대요. 네. 근데 말이죠. 어떤 도둑질을 하더라도 남의 아이디 해킹할 정도 되는 놈이 딱하니 내 간판 걸어놓고 지금 IT 서비스 회사인데 내가 한국에 있는 송모 씨 아이들을 해킹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고서 해킹한 거 이거 해킹 아니거든. 그렇죠. 나는 이 러시아의 핑계를 걸고 나서 누군가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서버나 이런 그 아이디들을 한꺼번에 털고 있는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나. 또 있다. 좀 글로벌한 음모론을 좀 꺼내놓고 싶은 거야. 그럼 왜 이러한 음모론이 작용을 하게 되느냐. 이 시국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거지. 지금 각 국의 어떤 대상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빼내오고 싶은 정보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일종의 상업적인 해킹의 시작이라고 봐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연구소나 제약회사나 이런 쪽으로 뚫고 들어가서 네. 그 안에 있는 개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 정보들을 빼내기 위해서 이러한 해킹이 전방위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왜 나 같은 개인을 타느냐?
어느 회사를 치고 들어가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회사 보안망을 못 뚫으니까 그 회사 연결되어 있는 연결된, 주변 인물들을 우회해서 파기 위해서 전방위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가설이고, 저는 일정 부분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각국의 정보기관들, 뭐 이스라엘은 안 하겠어요. 모사드 같은 경우에 전 다 그냥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독한 게, 반체제 인사들은 예를 들어서 망명을 하면 그 망명한 나라가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나라잖아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5년 4월에 영국에서 12년이나 소련 시절에 감옥에 있었던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인 블라디미르 부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작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체포가 돼요. 영국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유는 뭐냐? 아동 포르노그래피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이 사람 컴퓨터를 뒤지니까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 이거 이건 뭐냐? 전송했구나, 그 컴퓨터로. 그러니까 이 해킹을 해서 러시아 쪽에서 이걸 심어놓은 거고, 심어놓고 그다음에 제보를 한 거죠. 그 작가가 사실은 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에 제3자가 접근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돼서 영국 검찰이 공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하는 식으로 그냥 가서 뭐 독살하는 거는 그냥 늘 쓰던 방식이고, 이런 정보전의 한 방식으로도 러시아에게 불리한 인물들을 처치를 한다라는 거죠. 어찌됐거나 이마만한 이제 해킹 기술을 갖고 있고, 남의 컴퓨터라든지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서버를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해킹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가 있다 그러면, 네. 이건 이제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심각한 거죠. 위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고 있는 기업이 러시아다라고 몰아붙이기에는 음흠. 솔직히 과거에 러시아가 이런 전적들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민주당 서버를 털어가지고 힐러리 관련된 그렇죠. 뭐 이라크 뭐 지원 문서, 뭐 IS 지원, 무기 지원 이런 것들을 찾아냈다. 뭐 이런 유의 러시아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있었거든. 이게 트럼프 탄핵까지 몰고 갔던 건데. 러시아 스캔들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그 증거 없음으로 밝혀진 거야. 못 찾았어요, 그 구체적인 증거를. 미국도 못 찾아내는 이 어려운 해킹 그룹의 어떤 기술이나 툴들을 이렇게 단순한 데서 증거가 나와갖고 러시아 거로 몰고 갈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저는 앞으로는 이걸 이용한 각국의 외교전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결국은 우리도 많이 그랬잖아. 북한이 그랬다더라. 농협 해킹 북한이 했대. 아니, 북한은 자체적으로 저기도 없고 인력도 없단. 무슨 소리야. 북한의 사이버 기술력이 미국을 능가해. 지금 북한이 비트코인을 캐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미국 국방부 서버를 마음대로 넘나든다 그러더라. 난 이거 택도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보안 집단 내지 해킹 집단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국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미국 정보국에 대한 또는 미국 정당에 대한 뭐 이와 같은 형태의 해킹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두 단체가 관여 안 할 리가 없고 이 두 단체가 수사 안 할 리가 없어. 근데 항상 그런 일이 터졌을 때는 이거를 FBI가 한다 그러고 밖으로 빼놓고 걔들은 아닌 척 모르는 일인 척 자기 분야 아닌 척 하고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도 미국? 러시아의 어떤 그 참가를 바라지 않는 미국 내의 모종의 해킹 그룹들이 이와 같은 증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흔적을 남겨놓았다. 너무 유치하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쪽이 관여됐을 수도 있지만 러시아도 워낙 만만치 않은 나라기 때문에 네, 뭐 러시아 이번에는 억울해요. 이번에는 우리가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는 해서 어머 러시아 억울하게 누명 썼네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동안 해온 짓거리들이 워낙 엄청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킹이라고 하는 범위를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음침한 빌딩 안에서 컴퓨터를 두드린다 그래서 워싱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건 여러분이 너무 영화적인 거예요.
이제는 해킹도 미션 임파서블처럼 그 회사에 가야 돼요. 거기 서버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선관위를 해킹하기 위해서는 현관이 건물로 들어가야 돼. 현관위 건물 서버실 안에 들어가야 네네. 그때부터 해킹이 되는 거지. 외부에서 선을 잘라놓은 그 내부 정보들을 해킹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지금 뭐 힐러리 것도 그렇고 중요한 뭐 어센지 뭐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폭로나 해킹이나 자료 유출을 보면 다 내부자가 공개한 거지. 외부 해킹으로 제대로 된 증거를 한 번도 찾아냈다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상과학처럼 러시아의 천재 해커가 모스크바에서 독일 총리의 이메일을 들여다본 게 아니다. 이마만큼의 공작들이 세계 어디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증거들이 100% 진실에 부합한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트럼프의 선거 때문이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반대하기 위한 미국 반대파들의 일종의 모략 내지는 정보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음모의 중심에 미국이. 그럼요. 모든 음모, 모든 악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악의 중심이자 실행범입니다. 지금 경희님이 예전에 다큐에서 러시아인이 러시아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러시아 정보요원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스파이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이 끼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민간 차원의 우리가 왜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민간 차원의 개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런 분과 관련해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기하다가 까먹었다. 관심 없어. 계속해. 네, 나이가 드니까 이 부분이 네, 진짜 그러네요. 예. 이거 한번 답 써봐. 머리 맑아질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방송 보시는 분은 송 작가 뭐 먹나 싶겠다. 예, 아니 뭐 이러다 삶 다 드시겠네 하셨는데 아니요, 진짜 방송 중에 다 드신다고 처음에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 다 드실 겁니다. 예. 다 드실 겁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외부로 통하지 않을 자신들만의 인터넷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러넷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만리방화벽 딱 세워가지고 그 이유가 저는 이런 걸 내다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뉴스를 접했을 때 내부 단속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내부 단속용 플러스 외부에 의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가설을 붙여봅니다. 네. 이러한 그 해킹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문제를
서버나 이런 그 무선 통신 또 이와 관련된 각종 장비에 의한 해킹으로 보고 이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설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운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G를 하면서 거기에 비밀 맞아. 보안 능력을 더 키운다든지 아예 중국처럼 아예 해킹을 할 수 없게끔 인공위성 통신을 하겠다. 말 그대로 인공위성이 모든 거를 관리해서 통신 서버 역할을 다 없애버리고 인공위성을 통한 다이렉트 통신 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을 다 보여주는 거야. 소화기 팔아먹기 위해서 자꾸 여기저기 방어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보안이 너무 취약하니 모든 거를 무선 인터넷으로 바꾸고 보안을 양자 뭐더라? 양자 물리학에 입각한 그런 걸로 하고 이런 식의 강화된 보안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허술함을 보여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러시아가 뭐랄까 이렇게 허술하게 메르켈 총리가 누구랑 연애 편지 주고받는지 그거 하기 위해서 선거 사무실 털고 이런 걸로 증거 잡혀가지고 책 잡혀서 이럴 나라는 아니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뭐 이 정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요게 이제 러시아 해킹 때문이라고. 뭐 요 정도 하는 거지. 맞아. 한 양자 역학. 한 나라를 마비시킬 정도의. 하여튼 보안을 철저히 합시다. 네, 우리 서버도 많이 털려가지고 외부 때문에 우리 방송이 다운되는 이런 사태는 없지 않아야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탓이 아니에요. 송 작가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의 중요성보다는 뭔가 우리 방송을 타고 딴 데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우리 방송을 방해함으로 인해 갖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 네.